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조금 전 전당대회가 끝난 국민의힘 당사 연결해서 이준석 신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돌풍, 태풍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상륙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고요.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변화를 위한 어떤 그 열망이 모여서 결국엔 높은 투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의 경쟁이 아름다운 경쟁으로 끝나게 되어서 참 고맙고 다행입니다. 이번에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어쨌든 경쟁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에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로써 제1야당의 30대 대표가 되신 셈인데 이번 승리의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한 4년간 이제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러 번의 선거 패배도 경험하고 했는데요. 그 선거 패배 이후에 결국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까지의 지역 분할 구도, 이념 분할 구도보다는 어쨌든 세대별로 지지층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더 유효하다는 것을 저희 당원들께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그리고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단 공개 경쟁 선발을 꼽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불신받았던 것은 사회 변화보다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입하겠다고 했던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또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세금 받고 일을 하려면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원칙의 천명입니다. 그리고 토론 배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당에서 주요한 역할이나 당직을 맡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때마다 줄을 서고 아니면 뭐 연줄에 따라 가지고 영입되고 이런 것이 유일한 통로였다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각종 당직을 개방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잘 정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새로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질문은 이번 경선 과정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영선인 30대 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특히나 또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 이끌어야 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마 제가 원내 경험이 없다는 걸 모르고 저를 뽑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의 부족이라는 그런 지점보다는 아마 결국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대선 승리에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는요, 다선 의원분들, 중진분들, 훌륭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 안에는 저와 경쟁했던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같은 아주 훌륭한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만약 부족한 경험과 경륜이 있다면은 보충해서 꼭 저희 창의력과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을 돌아보면 중진 후보들과 좀 치열한 승부를 벌였는데요. 특히 2위를 한 나경원 전 의원과 TV토론회에서 다소 좀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경원 대표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저에게 바로 인사를 건네셨고 저도 인사로 화답했고요. 앞으로 당이 나가는 어떤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경원 대표 또한 소중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앙금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비전이나 미래를 놓고 다퉜던 것이고 다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경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논쟁은 굉장히 건설적이었고 저도 제 의견만 고집하지 않으면서 그 경쟁 과정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참고해가지고 최종 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경륜 경험과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 이게 시너지 효과를 잘 이뤄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이준석 당대표께서 말씀해 오셨던 게 바로 대선 경선 정시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 대권 주자의 입당 여부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도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경선이라고 하는 일정은요, 공당이라면은 저희가 먼저 공지해서 저희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고 또 당 밖의 대선 주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특정 인물이 입당을 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과 결부시켜가지고 당의 경선 스케줄을 정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해당 특정 인물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지만은 저희의 경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당 외 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이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최고의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에 경선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그런 일정을 짤 것이고요. 저는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의 합류가 그렇게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한 공격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연 잘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국민의당 합당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당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것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앞으로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께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가급적이면 주호영 대표께서 연속해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을 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 당내 사정 때문에 그러셨겠지만은 지역위원장 모집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새롭게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섭은 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수처가 직권 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은 첫 번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이제 선택했을 때 그때 사실 국민적으로 다소 이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또 수사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지점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또 그 논란에 의해서 좀 비판을 받게 되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불리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건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공수처라는 조직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는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최대한 공정하고 또 그리고 아주 엄정하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전임자라고도 볼 수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질문인데요.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김 전 위원장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제 앞서가지고 그 선임 당대표로서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고요.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굉장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뚝심 있게 저희 당의 당내 후보를 단일화 과정에 승리로 이끌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당 대표이긴 하지만은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요.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당 대표도 사실 대선 후보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제가 강제로 그분에게 역할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부동산도 요즘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를 다소 늦었지만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께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투기가 드러날 경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송영길 대표께서 굉장히 전격적인 조치들을 하고 계신 것,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지점은 과연 그러면 권익위가 이런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가? 이건 또 평가의 대상일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기준,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최하 라인으로 설정된 것이 국민권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지난 3월에 이미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런 전수조사에 동의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저희가 더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출당 조치로 이제 대응을 한 것이 물론 전격적이긴 하지만은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중에서 실제로 그 억울함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뭐 무조건적으로 출당을 한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제명을 한다 이런 다소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나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앞서 나간 기준, 엄격한 기준, 그게 또 출당, 무조건적인 출당, 제명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궁금한 게 경선 기간 중에서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대중교통 계속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마 네.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 기간 중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계동 주민들은 이제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봐도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는 야당 대표의 모습 상당히 새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습 그리고 정치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